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주변에서 또는 민주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현재로서는 그 파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단이나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국민의힘 주변에서 반격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더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둬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처음 공론화된 거는 철험의 소속이죠. 철험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일에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자,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런 거 주장을 해가면서 이제 언론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8일 날 집회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고 11일 날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이 아니면 퇴진? 탄핵이 아니고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약간은 좀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러면 철험의 리더격인 김용민 의원은 본인도 뻔히 알 텐데 그러면서 내년 7, 8월 이때쯤 또는 총선 전에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본인 나름대로의 예상이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걸 선동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냥 철험의 리더격인 김용민 의원만 이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민석 의원 14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제목이 김용민 의원의 용기를 지지하며입니다. 용기. 그게 용기일까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저항하는 자리에 함께 선 김용민 의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그는 서야 할 자리에 선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김용민 의원처럼 용기 있는 정치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저도 광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오늘이 17일이니까 국정감사 이번 주 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라는 게 지난 8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번 있었고요. 이번 끝나면 10월 22일 날 이제 대규모로 합니다. 하겠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동안 소규모로 서울과 지방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까 우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역 의원이 또는 정치권에서 가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별로 관심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정치권에서 왜 가세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그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세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가세함으로써 관심을 조금 더 받았고 이제 22일 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게 되면 그때 몇 명이나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퇴진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대선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시적 성과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세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들 상당 부분 알받게 해놨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만 해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임기 채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 차관 정도만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제대로 지금 구성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정부한테 이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인사를 많이 해놨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정부 평가가 어쩌고 하는 것도 그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고 나서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그 비판을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퇴진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은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바로 김용민, 안민석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 그게 흔히 이제 민주당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최근에 몇몇 보도, 뭐 오마이뉴스 같은 데가 열심히 이걸 퍼나르던데, 서울대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뭐 자연과학 대학생 뭐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쭉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어차피 뭐 퇴진의 근거라는 것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의 제목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제목인데, 지금 현재 온라인 청원에 올라와 있는 청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처음 시작한 게 9월 22일이거든요. 오늘로서 2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청원을 한 달간 받으니까. 그런데도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민주당에서 5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하거든요. 답변할 값어치도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의 동의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청원 시스템에서조차, 민주당 당원들조차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취임부터 오늘 초유의 48초 한미회담까지 이 나라 국격, 외교력이 수직 하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국내 주식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 뭐 이런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이게 9월 22일 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의 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서울대 대자보에 붙었다는 그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나?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연결돼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톤이니까 아마도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어쩐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대자보 붙이는 것도 있고, 뭐 민주당 청원 시스템에도 올리고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은 백주대낮이 반헌법적 선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조홍천 의원 등 몇몇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지 않다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은, 김용민, 안민석 의원 등 그리고 민주당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거를 주장을 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지금 내년 후년 총선이 17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고,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에 새 대표가 뽑히고 나면 이제 총선 체제로 돌입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 세력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퇴진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전주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럴 걸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5,000명 겨우 25일이 지났는데 5,000명 겨우 넘길 정도죠. 그래서 이것이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거 뭐 별로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하네 라고 얘기하고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6.29 또는 60항쟁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뭐 그때 기자로서 겪었습니다. 기자 초년병 시절에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요 기폭제가 없기에 망정이지 기폭제가 있으면 확 옮겨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 뭐 한국갤럽 기준으로 제가 그래도 가장 믿음직스럽다는 게 한국갤럽을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30%가 안 되고 부정적 평가가 63% 정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부정적 평가 63%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폭제가 하나 딱 생겼을 때 누군가 그거를 폭발을 시켰을 때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 배제 못한다. 60항쟁 때도 사실은 60항쟁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그 당시에 4.13 호헌조치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선언이 있고 나서 이제 호헌 반대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이런 것들을 일각에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초반에는 그에 대한 그 직선제 개헌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촉발시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지금 역사적으로 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4.13 호헌 조치가 6.29를 잉태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 그걸 좀 저는 연구하거나 취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6.29를 만들어내고 그해 연말 노태우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이 구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전두환 정부에서 4.13 호헌 조치 진짜 호헌을 할 생각이 있다면 6.29 같은 게 안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서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론 이거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은요 뭔가 어디서 기폭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정도 많은 상황 뭐 요새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기폭제가 던져지면 자칫 잘못하면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권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권 일각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뭐 아이고 지지율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루어졌을 때 지지율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지지율은 아마 제가 경험으로 보면 10%포인트 이내일 겁니다. 그럼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40%가 안 됩니다. 갤럽 기준으로. 여전히 별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고 내년 후년 총선 때 안정적 과반수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여권은 지금부터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불씨를 계속 지금 뿌리고 있는 그 불씨를 꺼가면서 그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반이라는 그런 씨앗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금 뿌려야 하는데, 과연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를 역공을 펼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정무수석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정교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은 역시 인사 문제다. 인사 문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끌고 갈 일이 아니고, 물론 총선이 17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달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그러나 그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자꾸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사로서 국민들 앞에 뭔가 감동을 줄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이벤트는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는 결국 검찰 출신들 굉장히 지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교통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국정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내년 초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가 나갑니다. 임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나가죠. 그런 걸 계기로 지금부터 뭔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야권 또는 민주당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론이 지금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 바로 국민의힘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